솔직히 김민재 부럽다. 이토는 돌아와도 못 뛸 것 같다. 김민재 PSG전 챔스 데뷔골 미친 활약에 부러움 터져버린 일본 팬들 반응 키키윽 리으릉 이적 잘못한 것 같은 이토 히로키.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김민재 활약상에 이토 히로키를 포함해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27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 PSG 과위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김민재의 결승골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철벽. 수비를 펼친 것은 물론이고 결승골까지 터뜨려 MVP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반 38분 뮌헨의 코너킥 상황에서 요주아 키미히의 크로스를 PSG 골키퍼 마트베이 사포노프가 쳐낸다는 것이 약하게 흘렀고 골문 바로 앞에 있던 김민재가 머리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는 득점을 터뜨린 뒤 포효했고 센터백 동료 다요 우파메카노를 비롯해 뮌헨 동료 전원이 달려들어 김민재를 축하했다.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선제골을 내준 PSG는 설상가상으로 후반 12분 프랑스 윙어 오스만 덴벨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처했고 결국 김민재를 뚫지 못하면서 뮌헨에 승점 3점을 내줬다. 김민재의 맹활약 속에 뮌헨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며 순위를 11위, 3승 2패 승점 9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2연패를 당한 PSG는 26위, 1승 1무 3패 승점 4까지 떨어졌다. 김민재는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이는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났다. 축구 통계업체 퐁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3%, 59분의 55, 기대 득점 0.39, 정확한 롱패스 성공 2회, 태클 성공 1회, 차단 1회, 클리어링 7회, 헤더 클리어 4회, 인터셉트 2회, 수비 액션 13회, 리커버리 3회, 지상 경합 성공률 67%, 3분의 2, 공중볼 경합 성공 50%, 2분의 1로 대단한 수치를 보였다. 또 김민재는 이날 우에파가 선정한 공식 MVP로 선정됐다. 김민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우에파로부터 받은 맨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민재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이를 인정받자 많은 동료들이 댓글을 통해 김민재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 중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동료 황인범, 페예노르트, 과 백승호, 버밍엄시티도 있었다. 뮌헨 동료이자 일본 센터백 이토 히로키도 김민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토는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며 PSG에서 맹활약해 MVP로 선정된 김민재를 축하했다. 이토는 이번 여름 뮌헨이 야심차게 영입한 새로운 센터백이지만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중족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그는 최근 훈련장에 복귀하면서 뮌헨 데뷔전을 준비했지만 지난 5일 부상을 입은 중족골에 추가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새로 영입한 이토의 결장이 길어지고 있지만 뮌헨은 현재 이토 없이도 탄탄한 수비를 과시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수비의 중심이 된 김민재의 영향력이 크다. 새 시즌을 앞두고 뱅상 콩파니 감독이 부임한 뒤 주전 자리를 되찾는 김민재는 지금까지 콩파니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는 올 시즌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면서 과거 세계 최고의 수비수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부활에 성공한 김민재는 최근 PSG전을 포함해 공식전 7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11경기 동안 7실점만 허용해 뮌헨을 리그 선두와 최소 실점 1위 자리에 올렸다. 콩파니 감독도 김민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콩파니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경기력에 대해 선수 개인보다는 팀으로 뛰어났다고 먼저 말했다. 그는 단지 민재만 그런 게 아니다. 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팀이 많은 에너지와 좋은 개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저 열심히 훈련해야 했다. 첫날부터 스트라이커들이 우리 수비수들을 상대로 즐기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했고 심지어 훈련에서도 그랬다. 수비수로서 단 한 경기 후에 최고라고 들을 수 없다. 적어도 10에서 15경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쁘지 않았네라고 들을 필요가 있다. 골키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올바른 흐름에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선수에 대해서도 콤파니는 난 훈련 첫 주를 지켜봤고 우리 공격수들에게 재미있지 않았다. 훈련에서도 그랬다.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경기력은 항상 조금의 자신감과 시간이 걸린다. 라면서 물론 두 선수만 수비하지 않는다. 해리 케인도 관여하고 모두가 관여한다. 그것이 지금 아주 성공적인 이유 라고 설명했다. 독일 매체 TZ도 김민재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을 주면서 현재 사랑받고 있는 김민재는 올 시즌 24경기 연속으로 선발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라며 그는 챔피언스리그 첫 골로 위넨을 승리로 이끌었다. 수비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활약을 펼치며 수비진의 안정감을 제공했다. 라고 칭찬했다. 이정료 1,500억 플러스 연봉 580억이면 오른쪽 화살표 메뉴에 21세기 마라도나 온다. 아모림 1호 대형 영입 위한 파격 결단. 영국의 팀토크는 27일 한국 시각 맨유가 1억 유로 약 1,500억 원 위 슈퍼스타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도했다. 팀토크는 맨유는 흡이차를 올드 트래퍼드로 데려오기 위해 진지한 제안을 준비 중이며 엄청난 연봉 패키지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 흡이차와 나폴리의 계약은 2027년 여름까지 유효하다. 맨유는 흡이차에 대한 큰 움직임을 보일 준비가 됐다. 내년 여름 그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맨유는 올 시즌 에릭 텐 하흐를 경질하고 아모림을 선임하며 새롭게 변화를 준비 중이다. 입스위치 타운과의 데뷔전에서 비교적 아쉬운 성과를 거둔 아모림 체제의 맨유는 계속 이어지는 경기와 이적 시장을 통한 반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맨유는 아모림을 확실히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미 아모림 체제에서의 대형 영입으로 흡이차를 지목하며 엄청난 연봉 제한으로 설득할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팀토크는 맨유는 연봉으로 800만 유로, 약 117억 원, 위 순수익을 보장한 5년 계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총액 3,340만 파운드, 약 58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될 전망이다. 또한 나폴리가 현재 제시한 계약에서 금액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맨유의 접근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폴리 윙어 흡이차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당시 김민재, 빅터 오시멘과 함께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던 흡이차는 곧바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흡이차는 공식전 43경기에서 14골 17도움으로 크바라도나, 크바라츠엘리아 플러스 마라도나 라는 별명과 함께 구단 레전드와 비견되기도 했다. 프로 통산 이미 52골 33도움으로 공격 능력은 증명됐다. 직전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2023에서 2024 시즌 나폴리의 부진한 성적 때문인지 흡이차는 이적을 원했다. 나폴리는 흡이차가 11골 9도움을 기록했음에도 리그 10위로 시즌을 마쳤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실패하는 충격적인 추락을 경험했다. 이후 이번 여름 이적을 추진했으나 나폴리가 판매를 거절하며 이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흡이차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도 맹활약 중이다. 나폴리는 여전히 흡이차와 바이아웃을 포함한 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 이별이 유력하다. 흡이차가 맨유의 엄청난 연봉 제한을 고려한다면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모림을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형 영입이 준비 중이다. 흡이차가 온다면 아모림과 함께 새 시대를 선언하기에 충분한 영입일 것임은 확실하다. 3.
이 시대의 라스트 원클럽맨 오른쪽 화살표 홍구장보다 오래 뛴 245골 230도움, 레전드, 너무 기쁘고 즐기고 있다.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은 27일, 한국 시각, 토마스 뮬러는 클럽 축구 역사의 마지막 원클럽맨이라는 명예에 행복하다라고 보도했다. 바바리안 풋볼은 오늘날의 축구는 한 구단에서 5년 정도를 머무는 것도 이미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뮬러와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자신의 첫 번째 구단에 머물러 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4년 동안 바이에른 선수로 활약했다. 15세가 된 뮬러에게 이런 사실은 자신을 크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독일과 바이에른의 레전드인 뮬러는 지난 2000년 바이에른 아카데미 입단 이후 2009년 바이에른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며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단 한 번의 임대도 없이 바이에른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그는 통산 723경기, 245골 230도움을 기록하며 이미 바이에른의 리빙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다. 바이에른 통산 최다 출전의 주인공도 바로 뮬러다. 바이에른에서의 뮬러는 모든 활약이 역사로 남았다. 무려 12번이 분데스리가 우승, 6번이 DFB 포칼 우승과 더불어 2번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며 바이에른의 21세기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다. 뮬러 개인으로서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공간을 휘젓는 돌파와 넓은 시야, 탁월한 움직임,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선보이며 라움듀터 공간 연주자, 라는 별명까지 얻어 공격수로서의 한 분야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뮬러는 이번 2024에서 2025 시즌을 끝으로 바이에른에서 은퇴해 구단의 직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 현역 연장의 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뮬러는 자신이 바이에른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보다도 오래 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행복감을 드러냈다. 뮬러는 나는 그 사실에 대해 기쁘고 즐기고 있다 라며 알리안츠 아레나는 유럽에서 특별한 경기장으로 항상 만석이다. 나는 여기서 최고의 선수들과 뛰고 있다. 지금은 매우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바바리안 풋볼은 알리안츠 아레나가 문을 열었을 때 2005년, 기공을 시작할 때 2002년 보다 훨씬 전부터 뮬러가 바이에른에 있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